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수화학입니다. 자, 전고체 리튬 황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영역으로는 오늘 영상은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에너지 관련에 가깝습니다. 자, 이 뉴스죠. 11월 19일 황화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 리튬을 선보였다. 핵심 기술이 황화 수소를 핸들링하는 기술이다.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릴 건데, 이수화학의 요즘 세 가지, 요 뒷부분에 세 가지 TDM, MOM입니다. 이거 MDM, MOM 이 세 가지가 사실 이수화학의 핵심 생산품입니다. 거기에서 전고체로 넘어가는 리튬 2황, 요 저가화를 했다. 싸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까지 만들었다. 앞부분에 두 개가 개발 전고체 관련된 것이고, 뒷부분에 세 개는 이수화학의 핵심 생산품이다. 이 다섯 개가 이수화학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섯 개. 자, 여기에 이제 좀 복잡한데요. 자, 황화물계 전고체 원료를 최초 공개, 리튬, 황화 리튬 샘플을, 요게 이제 한국전자기술은 KETI와의 협업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배터리는 KTI가 만든 거고, 여기 안전성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전해질을 이수화학이 만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KTI가 황화 리튬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 황화 리튬. 이거는 이제 양극재 부분, 요거는 전해질 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황화물계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황화물계에서는 황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핸들링 기술, 이 제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화리튬의 단가가 높다. 그래서 지금 시중 가격 대비 저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이수화학에서. 그런 이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은 이수화학이 국내 같은 경우에 유일 업체다. 기사가 이렇습니다. 내용이 쉽지가 않고 증빙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원료를 싸게 하고, 요 국채과제에서는 현대차, 삼성 SDI도 일부 참여했다. 이 전고체 관련 부분에 이제 투자가 돼 있는 기업들이죠. 이 현대차와 SDI의 연결성은 지금 논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수화학에 아까 보면 TDM, 이게 보면 메르캅탄입니다. 다 보면 메르캅탄 3종, TDM, NOM, NDM을 개발해 이제 생산 중이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수화학의 TDM이죠. TDM이 가장 중요 생산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과 연관된 기술이다. 숙련도가 높다는 거죠. 이 일정으로 보면 2022년에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일부 라인을 만들겠다. 추가로 증설을 해서 2025년 생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 생산보다 지금 이 소재의 기술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파일럿 테스트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KTI와의 이제 구체성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 리튬 황화 리튬, 리튬 황, 리튬 설파이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공기 중에 쉽게 분해돼서 하여튼 냄새가 납니다. 이게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전고체에서 황화물계를 썼을 때 황화수소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황화물계 그 전고체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리튬 황화물은 리튬 황 배터리, 이건 리튬 황은 양극재 부분입니다. 이 리튬 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한국의 기업이 LG 화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수 암모니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무수 암모니아에서 황화 리튬을 제조하게 된다. 이 무수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가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무수 암모니아를 지금 태우는 건데 이 열을 발생시키는 수소에서 암모니아로 만들고 암모니아 기체를 이렇게 수소 대신에 연소시킬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죠. 수소와 암모니아 부분. 여기에 이제 사실은 무수 암모니아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수 암모니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 암모니아는 LNG와 비교한다는 거죠. 낮은 발열량과 연소 속도가 느리다. 빨리 연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 안정성, 계속적으로 열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노즐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연료 노즐 설계, 그다음 폐열을 이용한 암모니아 수소 분해, 뭐 이런 기술들이 현재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요게 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NOx, 산화질산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유독가스겠죠.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기술. 요게 이제 수소 경제, 암모니아 경제에서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탄소 저감과 수소 뭐 이런 거 암모니아 요소 이런 게 좀 다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이수화학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수소 경제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항화수소는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 용액으로 형성되지 않고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 화물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물에 녹지 않는다. 고체로 침전된다. 유독성 가스다. 일산화탄소 수준의 독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죠. 자, 전고체의 이제 이수화학의 중요 생산품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여기 보면 LAB, 여기 보면 리니어 아크릴 벤젠, 이 대표적인 생산품입니다. 노라파라밀, MPTDM, 이 합성을 하는, 이 등유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이 세 가지 물질을 만드는 게 이수화학의 대표적인 생산품입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600억 매출인데, LAB의 사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게 이제 세탁 세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세탁 세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 LAB 연성 아킬 벤젠 노라파라민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크게 뭐 폭발이 성장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수화학이 크게 주가가 오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전고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계면 활성제 같은 거. 여기 보면 게로신이라는 게 이게 등유입니다. 등유에서 MP 벤젠을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합성해서 LAB를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추가하면 세탁용 분말 세제. 세탁용 분말 세제는 이수화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게 이제 LAB의 원료로 세탁 세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공정인데 이 공정은 미국의 기술이다. 이제 여기 보면
등유는 S-오일에서 구매하고 벤젠은 S-오일, SK종합화학에서 구매해서 사용한다. 이런 연계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등유로부터 노라파라민, MP를 만들 때 항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항화수소를, 그러니까 이게 항화수소 핸들링 기술이 있다라는 게 요게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요 프로필렌 테트라모와 반응시켜서 TDM을 만든다는 거. 항화수소를 이용해서 TDM을 만든다는 거죠. 이 TDM이 사실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기 보면 등유, 항화수소, TDM, 이게 이제 ABS, SBR, SB라텍스라고 해서 이 TDM을 만드는 기업도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죠. 여기 보면 메르캅탄, 여기 이제 TDM, 아까 세 가지 3종이 있었죠. MOM, MDM 1억 달러 지금 크진 않죠. 근데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LAB에 비해서는 여기 TDM의 시장이 커져가는 거죠, 지금. 자, 여기 보면 ABS, SF 학성 고무를 중화할 때 분자량 조절제, 좀 뭐 어렵습니다. 하여튼 특수 가공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이 된다. 자, 이 TDM, NOP 이런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생산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쭉쭉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신규 공장이 이제 201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작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OM, MDM이 이제 향후 많이 써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친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이어의 주 재료가 SBR이라고 합니다. 여기 SBR용 산화 방지제로 NOM, NDM이 좀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크게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게 여기 이제 TDM 같은 경우, 이 TDM, NOM, NDM 모두 해보면 이 세 개 기업입니다. 아케마, 세브론 필립스 케미칼, 이 세 개 업체가 메인 업체입니다. 여기 이제 이수화학이 세 번째 업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케마는 상장이 되어 있고 세브론 필립스 케미칼은 비상장으로 보입니다. 네, 아케마 좀 보면 크게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죠. 이수화학과 좀 비슷한데 이수화학 대비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좀 상승률은 좀 있는 편이죠. 이 산업이 어느 정도 뭐 정체되는 산업으로 좀 보이는데 매출이 7.9 빌리언 유로니까 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케마는 이수화학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의 기술이 아르케마가 이제 리딩을 하고 이수화학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르케마 이제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매출이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죠. 자, 영업이익도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자, 매출도 한 8조, 10조 정도 되죠. 영업이익도 뭐 4% 미만입니다.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한 10%대 정도 나오죠. 10%, 12%대. 자, 이 아르케마도 옥시스 에너지라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도 황 관련 핸들링 기술이 있다라고 보이죠. 그 이수화학과 비슷하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전고체 부분도 이 아르케마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수화학이. 저기 보면 이제 전해질염, 그러니까 전해질 기술도 좀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 튜브, 리튬이온 배터리에 연계된 기술이다.
근데 이제 이 옥시스 에너지가 최근에 존슨 매치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케마는 약간 배터리 쪽으로서는 약간 멀어지는, 2012년부터 했으니까 멀어진다지 아니면 이제 파트너가 바뀌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전고체 그 소재 기술을 아르케마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주요 생산품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유다, 아크릴유, 첨가제 같은 경우 그런 류의 이제 제품들을 여기에서 일부분을 이수화학이 생산하는 거, 아르케마는 훨씬 종류가 많은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화장품에도 연관이 있죠.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보면, 그래서 이수화학도 보면 순차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렇게 막 급등하지는 못하죠, 이 산업 자체가. 근데 여기 보면 가끔 이렇게 오르는데 최근 이제 다시 모멘텀을 받을 건지, 이게 여기에 모멘텀은 전고체와 그 TDM의 그 매출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고체가 얼마나 빨리 이슈가 되느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황화물 관련된 취급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제 그 매출이 LAB의 마진이라는 거죠. 이 다른 쪽에 글로벌 승선이 없어서 기존 유지가 가능하다. 근데 특수화학 TDM, NDM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죠. 그 두 가지. 다음 여기 이제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이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선다. 여기 보면 또 바이오도 일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전고체 부분, 그리고 기존 여기 화학 산업이 견조하다. 거기에 전고체가 더해질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아기업 같이 전해질, 약간 이 동아기업도 지금 경쟁자죠. 요 엔캠이나 동아기업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전고체 기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수화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사실 동아기업도 전해질이 어떤 큰 매출이 일어나지만 전고체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 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만큼의 현재 갭이 벌어졌다. 이수화학이 전고체에 진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자, 아르케마 대비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됩니다. 4.6% 더 높아져야 된다. 10% 정도 가져야 되겠죠. 8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적자도 있었고,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는 느낌도 좀 있고, 지분 구조가 좀 좀 복잡하죠. 여기 보면 건설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앱지스. 여기 보면 이 스마트 농업도 관련이 일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건설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 조금 매출이 이 분기 매출이 벌써 연간 매출에 육박하죠. 그래서 건설 부분이 살아나는 부분. 지금 건설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주요 생산품은 82% 여기 랩입니다. LAB. 이거 TDM 요 부분이 이제 17% 적은데 점점 늘어날 거다. 요 부분이.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고체의 모멘텀. 기술적으로. 자, 그럼 전고체의 기술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CIS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이 KTI입니다. KTI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
이수화학과 CIS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황화수소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 제올라이트라는 소재를 넣어서 황화수소를 억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컨셉은 KTI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좀 알려진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고체, 이제 황화물 그 고체 전해질에서 황화수소 제거제로에서의 제올라이트의 역할은 라는 내용이다. 이거 제거할 수 있다. 제올라이트를 잘 쓰면 황화수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거를 위한 사용. 자,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의 계질에 따라 항용량이 증가하는 제올라이트는 흡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높은 표면 부피로 인해 유명한 물질. 뭐 말은 어려운데 하여튼 그 황화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제올라이트가. 이 제올라이트 자체는 특별히 희귀 소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해서 전해질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제올라이트 자체의 소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대량으로. 천연에서도 발견이 되고, 여기 제올라이트를 쓰면 황화수소 발생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더 줄어요. 거의 안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3분의 1로도 힘들고 이 황화수소는 안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 전고체에 대한 불신하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저감으로 사실 되는 게 아니고 제로화 돼야 되죠. 배터리 쓰는데 황화수소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를 모아서 어떻게 이 중성화해서 배출하든지 그런 장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차 안으로 황화수소가 노출된다 이러면 치명적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명도 늘어났다. 수명. 자, 이 고체 전해질의 폴리머, 황화물, 산화물 세 가지가 유망한 거죠. 여기 이제 황화물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현재로는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올라이트는 실리콘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물질이다. 실리콘도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황화물과 고체 전해지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제올라이트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제조 공정에서도 나오겠죠. 이 수소가 걸림돌을 사용. 이걸 제거를 완벽하게 해서 하면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메커니즘은 KTI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조우석 박사가 메인 기술자입니다. 이분이 설계한 것들을 현재 기업들과 KTI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고체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극 요소 기술, 요거는 이제 생산을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동작 방식, 조립 방식 이런 거죠. 구조, 설계, 요거는 이제 이 소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극을 제조할 거냐, 배터리 제조하는 기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제조 부분이 CIS고 이 요소 기술, 소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수화학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올라이트 외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전고체가 이 리튬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해질, 도전성이 있는 전해질을 넣는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걸 뭐냐면 요런 리튬이 이동할 수 없는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리튬의 이동이 원활해야지 급속 충전이라든지 배터리의 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리퀴드, 액체 이런 필러, 도전제 같은 걸 넣겠다. 이
이 리퀴드 필러, 액체 필러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이온성 액체, 이오닉 리퀴드를 첨가제를 도입했다. 근데 이 전고체인데 액체를 넣는다는 게 여기 조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완벽한 전고체라 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이 부분이 액체로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전고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 되면. 그래서 좀 의문인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설계를 KTI의 그 조우석 박사가 설계한 거다. 이 왜 그 이온성 액체를 넣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여기 보면 슬러리 도포 공정 등 전극. 이게 전극입니다. 이렇게 그 기존에 이렇게 배터리 생산을 슬러리로 만들어서 양극재를 그 호일에 이렇게 도포하죠. 코팅하는 설비. 이 코팅하는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CI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대면적의 전극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이온선 액체를 사용해서 실제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논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극을 제조 시 소량의 이온선 액체가 코팅된 고체 전해질 액체입니다. 이게 아마 뭐 폴리머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는 있겠죠. 채움으로서 완전히 액체처럼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리튬을 포함한 전해질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 뭐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핵심 키워드들을 KTI에서 설계한 거다. 전고체를. 여기 핵심 인물은 조우석이다. 구조 설계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신규 소재들도 KTI에서 일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현재 기업이 선택된 거는 CIS에는 양산화 공정, 아까 급한 공정 만드는 거, 코팅 공정, 액체 이온성 액체를 사용해서 코팅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이수화학은 항암물질 고체 전해질 핵심이죠. 요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선정한 거죠. 이게 전부 개발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파이로트가 필요해서 아까 보니까 파이로트 라인을 만들어서 양산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드랍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KTI 기술로 보면 항화수소 제거하기 위해서 제올라이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도전성 소재 이온수 액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안 나와 있는 것은 음극재는 뭐를 쓰고 양극재는 뭐를 쓰느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흑연이나 그 NCM 양극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음극재는 실리콘, 뭐 리튬 메탈 보통 말을 많이 하죠. SES. 걔들은 이제 이런 전해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음극재만 바꾸겠다.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음극재가 먼저죠, 지금. 하고 이제 고체 전해질로 넘어갈 건데, 양극재는 리튬황인데, 기존에는 일단은 NCM 정도만 해도, 어쨌든 고체 전해질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수화학만 이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이 KTI와 CIS 이 세 개가 하고, 나중에 또 어떤 기업들이 연계돼서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배터리 셀로 넘어갈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LG, 삼성, SK와의 연결성이 있어야지 완성되겠죠.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수화학의 주가는 폭등해 있겠죠, 사실. 이전에 이 가능성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수화학의 어떤 지금 그 화학적인 기술들, TDM, NDM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좀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거를 이 연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